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정부가 말한 추석 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드디어 접수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 4일 수요일부터 접수고요. 직대, 대리 둘 다 받습니다. 요약 설명 들으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십시오. 혼자 공문 보면 되게 시간이 아깝잖아요.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로 바로 오셔야 되겠죠. 자, 여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오시면 2023년 10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일정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사이트 어떻게 들어오죠? 네이버 가셔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는 불필요한 정보들 되게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막 이상한 광고도 많고, 그래서 소자공 카페에 들어오시고, 자, 소자공 카페 가면 여기 메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링크 달아드렸어요. 요걸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들어옵니다. 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들어오면 10월 자금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집적대출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집적대출 있고 대리대출, 요렇게 이제 둘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집적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게 빠진 게 있죠. 제도전자금 이런 거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적대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스마트자금,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연계자금 이런 있는데, 자, 둘 다 접수는요 10월 4일부터입니다. 보이시죠? 10월 4일부터고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에요. 둘 다 일단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적대출 먼저 말씀드리면 그 9월달 비슷합니다. 8월달 집적대출과 비슷하고, 빠진 거는 이제는 제도전자금 같은 게 빠진 건데, 일단 소공인 특화자금은 제조업, 성장촉진자금은 자동화 설비, 스마트자금이 이게 많이 신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소상공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스마트 쓰시는 분들, 스마트 기기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 거고,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는 이거 잊어버리시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관학교 졸업 출신들만 받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통 지금 집적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할 만한 게 이 소공인 특화자금이라든지 스마트 자금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전 자금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요것은 보이진 않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보이신 것처럼 이제 정책 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말한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가 따로 지정돼 있죠. 3.47%가 기본금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이렇게 플러스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집적대출 얘기는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똑같아요. 어차피 9월달이나 기존 건 똑같기 때문에 이제 대리대출, 이번에 이제 대리대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4분기 거예요. 이게 4분기 거고, 이것도 10월 4일부터 들어가는 거고, 대리대출의 특징은 뭐죠? 보증서를 받던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담보를 잡던지 이런 거죠. 그래서 대리대출 특징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이 대리대출이 일반 자금이 있고 성장 촉진 자금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는 고정금리죠. 2%짜리 고정금리 요즘에 없어요. 진짜 찾아봐도 없어요. 은행 가면 당연히 2% 고정금리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죠.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기업, 그죠? 그 다음에 위기 조선 지역, 이거죠. 그 다음에 청년고용, 긴급안정자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청년고용 연계자금, 그나마 왜 그러냐면 3년 미만 청년 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는 2%짜리 받을 수 있고, 많이 받는 게 요거 청년고용 연계자금이랑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확인증, 그러니까 재해 피해가 있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긴급경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많지 않죠. 그 다음에 조선, 고용위기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많지 않아요, 사실. 그 다음에 장애인 기업, 그래서 그나마 장애인 기업 지원, 청년고용 연계자금, 이게 조금 이제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게 2%짜리 고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아시겠지만, 나는 이거 다 안 돼. 그죠? 대부분의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은 여기에 이 2% 고정금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아쉽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리대출은 이 일반 자금 아니면 이 성장촉진 자금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 자금 같은 경우는 업력 3년 미만이 이제 가시는 분들이에요. 소상공인 분들. 이게 일반 자금. 업력 3년 이상인 분들이 성장 촉진 자금. 그래서 금리는 다릅니다. 기준금리 아까 3.47이라고 했죠? 3.47 플러스 0.4%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요거 금리 보시고요. 7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4일 9시부터고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도가 그러니까 예산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빨리 소진 안 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빨리 나가요. 특히 이제 청년고용 연계자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일단 보시고요. 여기 가셔서 그래서 상세하게 여러분 그 공문 좀 봐볼게요. 이제는 좀 상세하게 기본 공통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상세 공문 어떻게 가냐면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자세한 내용복이 있으시죠? 요걸 이제 클릭하시면 이 게시판으로 가요. 게시판에서 대리대출 요 대리대출 요거를 이제 클릭하셔서 대리대출에서 요 공고문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4분기 접수 개시 안내. 여러분 제가 막 쓸데없는 얘기 안 하죠. 바로바로 그냥 팍팍팍 갑니다. 자, 접수기간 나오네요. 10월 4일부터예요. 그래서 뭐 조기 마감할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접수자금 요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요거 쭉 내려가시면 청년고용 연계자금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업력 3년 미만 청년 대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요거. 그래서 청년 고용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 청년 고용 있잖아. 청년 있잖아. 그거 갖고 안 돼요.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의 청년 고용 소상공인만 요 청년 고용 연계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요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업력 3년 미만 청년 대표가 업력 3년 미만이야? 아니면은 전체 근로자의 50%가 청년 고용이야? 아니면은 1년 이내에요. 1년 넘어가면 안 돼요. 1년 이내에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라도 충족돼야 됩니다. 질문이 많이 받는 게 이거예요. 우리 회사에 청년 근로자 있는데 1인 이상이면 된다면서요. 1인 이상 고용하면 된다면서요. 아니라니까요. 예.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이게 조건이 달려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실 이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꼭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꼭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유지 중인, 유지도 하고 계셔야 되고, 소상공인이다. 그래서 청년고용 연계자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원 내용 나오네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요. 지원 대상은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이고요. 한도가 있어요, 한도. 제가 제일 불만이 이겁니다.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구분을 어떻게 짓냐면, 여러분 어차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소상공인 하면은 정책자금은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다 돈 받고 가르쳐요. 돈 받고 컨설팅 해드리고. 그게 제일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제 방송 꾸준히 들으면서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데, 이 대리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이렇게 특징이 있죠. 신용보증서는 뭐예요? 여러분 대리대출이라는 거 은행 가서 받는 거거든요. 그 은행에서 뭐 믿고 여러분께 돈을 빌려줍니까? 뭐 누군가가 보증을 서줘야 돼요. 누군가 보증을. 아니면 담보를 잡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서를 어디서 받죠?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서 이제 보증서를 받고 은행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신용부동산 이렇게 있어요. 금융기관에서 여러분의 신용을 담보로 잡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이제 대출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은행에서는 사실 뭐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나마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여러분의 정말 신용이 좋아. 그러면 신용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여러분의 부동산을 담보 잡고 빌려주든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확 줄어들죠. 신용보증도 마찬가지죠. 보증기관에서 여러분 이름으로 보증서 주니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신용보증서를 받던, 여러분의 신용을 담보로 잡던 아니면 부동산을 담보로 잡던 간에 이런 형식으로 사실 대출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리대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 맡겨버리는 거죠. 사실 이런 그 정책 자금의 그 자금 대출을. 그래서 대출 한도가 그래서 중요한데, 보세요. 대리대출 총융자 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불만이 이겁니다. 한도 꽉 차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그나마 좀 나은 게 7천만 원 이내다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5천만 원 이내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안 되겠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7천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융자 잔액 기준으로 대리대출입니다. 대리대출 총 융자 잔액 기준으로 7천만 원 이내에 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는 보세요. 총 융자 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 이게 통합지원입니다.
내가 대출 받은 거, 대리 대출 받는 거 통합이거든요.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은 가능해요. 추가 대출. 하지만 한도 넘어가면 대출 안 나옵니다. 개별 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 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셔야 돼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어디서? 여기에다가 이 보증서 받으신 분들은 요 보증서에, 보증기관에다가 한번 물어보셔서 내가 지금 얼마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게 담보 한도랑 그 다음에 대출 한도, 이거 둘 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보증서, 이 보증기관에서 얼마나 보증 한도가 남아있는지도 보시고요. 내가 총 대출 한도도 얼마인지를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진행해보는 거고, 내가 한도가 다 찼다 그러면 이거 여기 나오잖아요. 금융기관서 한번 볼까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완료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에 불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도도 꽉 찬 거죠. 금융기관에서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출 한도 꽉 찬 거죠. 그러니까 대출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리 대출이 좋긴 좋은데 직접 대출이 제일 좋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대리 대출이 나쁘지 않은데 그냥 일반 은행 가서 여러분 하는 것보다 이 대리 대출 형식으로 정책 자금 끼고 들어가는 게 나은데 이게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이번 연도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번 연도의 전체적인 그 정책 자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발표는 해요. 발표는 하는데 실제 이제는 받는 분들이 많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막 발표는 막 합니다. 근데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그러니까 필요는 한데 혜택을 이게 뭔가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합니다. 이번 연도의 좀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자,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지원 내용 자금별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 공문 보시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절차 중요하죠. 소진공 가서 확인서 받고, 보증기관, 이 확인서라는 거는 이제는 소상공인 맞다 이런 겁니다. 보증기관 가서 보증서 받고, 금융기관 가서 대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대리대출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접수는요, 여러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 아까 봤던 그 사이트 대출 신청, 대리대출 신청 쪽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상품들은 아까 나오는 그 공문, 다른 공문 보시면 나와 있을 거고요. 요것만 이제 보시면은 충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월 그 다음에 4분기께 떴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고 직접대출, 대리대출 신청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지만, 총평, 그러니까 이제 느낀 점은 아쉽다라는 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게 소상공인분들한테 대출이잖아요. 다 대출. 이번 연도가 다 대출이었어요, 진짜. 이게 재정을 풀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저는 뭐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죠. 절대 저는 기대를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총선 전에 아마 저는 소상공인 분들한테 자금 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출 형식이 아니라 뭔가 지원금 형식으로 좀 풀 거다. 아니면은 소급 적용에 대한 이슈가 나오거나, 안 그런가요? 소급 적용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를 꺾지 않습니다. 그런 거 좀 체크를 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속보로 좀 말씀드리죠. 10월 4일부터니까 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보시고 해당된다 그러면 한번 단계를 밟아 나가 보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정가족님 오늘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 더 짧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했거든요. 여러분 조금 너무 그렇잖아요. 길면 힘드니까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이제 설명할 게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오늘 10월 1일이고 그 주일이고 일요일인데 이제 속보 형식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정가족님들 오늘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이고 제가 깜빡했네. 설명한다는 게. 여러분, 죄송해요. 딱, 이제 다들 외치고 있었을 텐데, 탁 끊어버려갖고.
저기 10월 6일이죠. 우리 오프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여정가족님들 모여서 이번 연도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 무료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월 6일 날 맞죠? 10월 6일. 그래서 금요일 날 맞죠? 10월 6일 오전 10시죠. 10시부터 1시까지 소자공 카페에 가면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는 무료 강의. 그래서 무료 강의 신청해 주시고, 지금 많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실 분들 오셔서 우리 같이 좀 이런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대로 이제 다시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우리. 예, 죄송합니다. 말이 끊어갖고. 자, 오늘 또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